1년에 60만 원 정도면 거저 주는 거죠, 거의.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한 달에 3, 400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 전기료도 군에서 그쵸. 그때 당시 시세가 2만 원인데 저한테 5천 원을 주신 거예요. 농사 짓기 싫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때. 이 900평 하우스 해서 2천만 원 정도 모종값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2천만 원을 모으기까지 몇 달이나 걸렸어요? 2개월에서 3개월 농사로 대체 복무를 할 수가 있어요. 군 생활을 이제 여기 농장 안에서 하는 거죠. 문자로 주소랑 전화번호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투팩해서 2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또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손해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안군 팔근면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달성팜 김진성입니다. 현재 딸기 농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부지는 900평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딸기 주수는 이제 지금 22,000주 심었습니다. 나오는 양이 상당하겠네요. 지금까지로 봤을 때 1,800kg 정도 수확했고요. 저도 이제 2년차 농부다 보니까 이게 수확량이 많은 편은 아니고 조금, 왜냐면 이게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300평 기준에 평균 4톤이 나와야 된대요. 아직 멀었어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딸기를 크게 키우려면 꽃 개수를 좀 줄여줘야 돼요. 잔잔바리 꽃들을 좀 따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꽃들을 따줘야 이게 좀 딸기가 크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 작업을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게 좀 커 보이잖아요. 나중에 엄청 큰 놈인데 이런 거는 그냥 저는 따줘요. 이게 너무 영양분을 많이 뺏어 먹으면 다른 게 좀 작게 나오니까. 혹시나 이 시설에 있어서 뭐 투자하신 게 있나요? 이제 임대료만 조금 있는데 임대료는 1년에 60만 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자본금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1년에 60만 원만 내면 그쵸. 하시는 건가요? 엄청 좋은 제도예요. 그러면 딸기 모종값도 안 들었나요? 아, 그게 자본금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제 모종값을 이제 한 주당 한 800원에서 900원 하거든요. 이제 뭐 운송비랑 다 포함해가지고 이 900평 하우스 해서 2천만 원 정도 모종값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2천만 원 어떻게 구하셨어요? 여름에는 이제 드론 방제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 하면 이제 그래도 모종값은 조금 벌리는 것 같아서. 그 드론 방제를 1년만 한 게 아니라 대학교 시절부터 방학 때마다 했어요. 지금 한 4년, 5년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투자를 했죠, 딸기로. 드론도 임금이 꽤 되죠? 보통 이제 평당으로 돈을 받아요. 평당 18원에서 20원을 계산을 해요. 평수로 쳤을 때는 이제 많이 치면 뭐 3만 평, 4만 평 치니까 하루에 한 60에서 80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안 갔다가 영암 갔다가 광주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그 2천만 원을 모으기까지 몇 달이나 걸렸어요?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그렇게 해요. 2개월이면 그걸 벌 수 있는 돈이죠. 그쵸. 근데 이제 일하는 시간이 새벽 3,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8시까지 이렇게 풀 스케줄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 죽어나가죠. 그래도 이렇게 뭐 뿌리는 거는 드론이 아니고 뭐 사람이 하진 제가 않잖아요. 직접 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또 여름이 다가오면 또 계속 그거 타시는 건가요? 네, 여름에는 이제 딸기를 육묘를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아직까지 육묘 기술이 없고 또 그만큼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차라리 방제를 여름에는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농업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꽃 키우기, 약간 화단 가꾸기 이런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 동아리를 담당해 주시던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이제 농업의 전망이 좋다고 그렇게 저한테 농대를 추천하셔서 제가 농대를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추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농대를 추천했을까요? 영어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퇴직하시고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자식들 추천을 했는데 자식분들은 농사를 안 지으시겠다고 농대를 안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대신 추천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럼 몇 살 때 이렇게 딸기 농사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23살 때, 만 나이로 하면 21살. 그러면 군대는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제 농수산대학교를 나오면 농사로 대체 복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겸사겸사 이제 임대 농장에서 딸기랑 군 복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군 복무 중인가요? 그쵸, 이제 군 복무 중입니다. 언제 끝나세요? 내년 중순? 7월 8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훈련소는 갔다 오고 군 생활을 이제 여기 농장 안에서 하는 거죠. 이건 꼭 농수산 대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는 건가요? 다른 뭐 일반 대학교나 대학교 안 다니셔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농수산대학교가 1순위로 이제 후계농을 신청하는 기준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수산대학교가 웬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동기들이나 후배님들도 보면 이제 농사를 바로 시작을 해서 기반을 잡고 이제 군 복무가 끝나더라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지금 이런 제도여서 좋은 것 같아요. 신안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싶었는데 그 땅에서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땅을 갈고 이제 농사 지게끔 하려면 자본금이 1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때 바로 이제 기술센터를 찾아갔어요. 거기 소장님께서 이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 임대 농장이 있고 커피, 바나나, 망고, 딸기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선택해가지고 알아봐서 해봐라. 뭐가 괜찮을까 생각하다가 딸기를 하게 됐어요. 그 딸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제일 큰 건 딸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망고나 뭐 바나나 이런 거는 나무를 키우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돈 순환이 조금 느린 편이잖아요. 그 작물들은. 근데 딸기는 이제 9월에 심어서 3개월이면 바로 수확을 시작하잖아요. 좀 인력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들더라도 빨리빨리 돈 순환돼서 하는 게 제가 기반 잡기도 편할 것 같고 뭔가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혀 후회하지 않겠어요, 여기 내려온 거에 있어서. 그렇죠. 저는 진짜 농업하고 나서 후회를 해본 적은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농산물 안 팔렸을 때, 공판장 갔을 때 그때 빼고는 정말 후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매출하고 수익 구조는 좀 어떻게 돼 있으세요? 1년차 때는 이제 매출이 많이 적은 편이었고요. 지금 1년차 때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찾아낸 정답이 일단 공판장은 절대 안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1년차 때 공판장을 가서 그때 당시 시세가 2만 원인데 저한테 5천 원을 주신 거예요, 공판장에서. 근데 거기에 또 수수료를 또 떼가시거든요. 7%인가? 떼고 나면 갔다 왔다 교통비에 제가 팔았을 때 남는 게 없다 생각하니까 솔직히 뭔가 화도 나고 농사 짓기 싫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1년차 때 팔로를 엄청 많이 뚫기 시작했어요, 소매로. 1년차 때는 매출이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랑 2명 해서 4천만 원이고요. 평수도 600평이었고 생산비가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한 기간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9월부터 어떻게 보면 6월까지 그러면 총 9개월을 일을 한 건데 생산비 빼면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5대5 하면 500씩 가져가는 9개월에서 500만 원. 그러면 완전 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닌 거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제 2년 차 때는 지금은 손익분기점까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월인데 이제 그러면 2월부터는 순수익이 이제 계속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2년차 때 지금 하고 있는 건 인터넷 판매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거래, 이제 공동구매를 많이 알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물량을 한 번씩 처리해 주시고 저도 그만큼 이제 좀 싸게 해드리고 공판장보다는 살짝 비싸고 소매보다는 살짝 싸게 딱 적정가로 드리고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딸기가 많이 나오고 가격도 그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은 체험으로 이제 완전 돌리려고 지금 체험이랑 인터넷 판매, 직거래 이렇게 3개만 하고 있습니다. 딸기값이 뉴스에서 막 비싸다 그쵸, 상추값이 비싸다 배추값이 비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떨어지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 구조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생산자가 자기가 가격을 정행하는 구조가 점점 돼야 되는데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다 정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농사 점점 경력이 많으신 분들 공판장을 자주 내셨잖아요. 몇 년 하니까 이제 이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 거는 이 가격이 측정이 되고 처음 온 사람이나 이제 조금 못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초보 농산꾼은 공판장을 절대 가지 마라 이런 거는 하나 또 알려주신 거네요. 이제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때는 차라리 그 공판장 가격을 받는다 생각하고 차라리 고객들한테 더 선물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더 돌아오지. 공판장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750g, 그램수가 250g 적지만 한 3, 4천 원 더 싸요. 택배비 포함해서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이렇게 해서 팔고 있어서 지금 명절 때는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고 있는 편이에요. 딸기 농사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뭔가요? 딸기 농사에서 제일 큰 비용 드는 게 아무래도 일단 모종값이랑요. 인건비가 제일 크죠. 사람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랑 친구랑 가끔 바쁘면 아버지가 도와주시는데 이게 딸기가 뭐 잎도 따줘야 되고 런너도 따줘야 되고 꽃도 이렇게 솎아줘야 딸기가 크게 나오고 이런 일이 많아서 런너는 또 뭐예요? 제2의 자손 같은 거죠. 자손. 얘가 또 나중에 모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딸기가 그러면 자손 같은 거면은 반응이 많아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딸기 모종 키울 때는 엄청 좋아요. 근데 딸기가 있을 때 이게 있으면 양분을 얘가 또 뺏어 먹으니까 딸기 크는데 지장이 있어요. 이것도 확실히 공부를 많이 알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이것도 공부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봐줘야 되니까 일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럼 한 주에 보통 딸기가 몇 개 정도 열리나요? 엄청 잘하시는 분들은 화방에 15개 남기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을 잘 못 키우는 편이어가지고 많아야 7개 남기고 있어요. 적으면 3개? 이렇게 좀 기형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양분만 뺏어먹고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제거해줘요. 이 볼도 이렇게 있던데요. 네, 여기 이제 수정벌이라고 이게 꿀벌이 있고 호박벌 같이 생긴 수정벌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꿀벌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아야 이제 활동을 좀 활발히 하는 애들이고 수정벌은 날씨가 좋든 따뜻하든 안 따뜻하든 꿀벌보다 일을 좀 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한 통에 몇 마리의 벌이 있나요? 한 통당 100마리 있을 거예요. 여왕벌 하나, 1벌 10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새로 갈아주는 편이에요. 약간 소모품으로 쓰고 있어요, 벌도. 저것도 한 통이 꽤 비쌀 것 같은데. 저 한 통에 65,000원에 사고 있어요. 꿀벌보다는 확실히 싸요. 꿀벌이 한 통에 막 30만 원씩 하거든요. 와우, 꿀벌 왜 이렇게 비싸요? 벌이 없어서 비싼 것 같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 수정벌이 더 딸기 키우기에는 더 좋다면서요? 꿀벌은 이제 수정을 할 때 약간 딸기 모양이 이쁘게 잡히는데 호박벌 같이 생긴 수정벌은 약간 하고 깨물어서 수정을 하는 벌이에요. 기형가라고 하죠. 약간 모양이 이렇게 반듯하고 이뻐야 되는데 비 모양 이렇게 나오는 딸기도 몇 개씩 있어요, 가끔.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농사를 못 짓겠더라고요. 어찌됐든 딸기는 맛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맛이랑 포장 상태. 그래서 저는 그쪽 위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물은 이거는 어떻게 뿌리나요? 여기 보시면 이 호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이 이 흙으로 들어가서 이 뿌리에서 딸기를 흡수하는 그런 구조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익기도 같이 자라는데
이끼 필요하신 분들 다 가져가셔도 돼요. 아 그럼 공짜인가요? 네, 오시면 다 가져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침에 4번, 오후에 1번 지금 주고 있거든요. 아 매일? 네, 매일 이제 그러니까 물을 뭐 한 번에 뭐 대량으로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갈 때 250리터 이렇게 쭉 들어가요. 난방비는 혹시나 얼마나 드셨어요? 난방비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기름으로 했어요. 이제 면세유를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기름값이 조금 있던 편이라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동에서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또 작년 또 겨울엔 추웠어가지고 근데 이제 난방을 했는데도 기술이 없고 무작정 따뜻하게만 하면 되겠지 했어가지고 수확량이 많이 안 나오고 크기도 안 나왔어가지고 1년차 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난방비도 평균적으로 3,400만 원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난방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전에 했던 하우스는 좀 기름을 많이 먹는 비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뭐 대포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길게 생겨가지고 쏘거나 아니면 카메라 놔두면 이렇게 따뜻해진 그거는 한 달에 막 100만 원, 100만, 200만 원이면 된다고 또 이야기 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지금 여기는 이제 저 중간에 있는 전기 난방기로 지하수를 따뜻하게 해서 그걸 좀 순환시키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다 전기로 하고 있어요. 전기료가 상당하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한 달에 3, 400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 전기료도 군에서 그쵸. 군에서 해주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러면 운영비는 한 푼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쵸. 이제 물이나 전기 이런 쪽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대로 그걸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의상 받는 거저 주는 거죠 거의. 병해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병해충 관리는 3일에 한 번씩 농약을 하시라고 해요. 꽃이 피고 나면은 농약을 하면 좀 안 좋아요. 꽃이 이제 좀 모양이 안 이뻐지거나 딸기가 안 이쁘게 나오거나 딸기한테 피가 가니까 꽃 피기 전까지는 저도 일반 농약을 좀 많이 써요. 꽃이 피고 나서는 벌이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벌이 또 농약이 죽으면 또 수정을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꽃 피고 나서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뭐 이렇게 하나씩 떠서 이렇게 그거 먹어요. 그래서 딸기 농장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이거 중간중간마다 이거 있는 이건 뭐예요? 이제 작은 뿌리파리라고 완전 날파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잡으려면 농약도 쉽게 안 잡혀요. 그게 흙 안에다 알을 파기도 하고 완전 날아다녀서 농약이 잘 안 들어서 이 끈끈이 트랩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설치를 하면 거기에 다들 붙어요. 따다다닥. 그것만 딱 빼가지고 또 다시 갈아주고 하면 방지하기가 엄청 편하고 좋아요. 그럼 이게 유기농 농약이 처음부터 치면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큰 거죠?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 잡혀요. 병충해가 유지도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 병충해가 아예 생기기 전부터 그걸 쳐야 그것도 효과가 제가 알기로 길어봤자 3일? 그러면 효과가 또 끝나거든요. 병충해가 있을 땐 일반 농약이 효과 직방이다. 그러면 농약 비용은 어떻게 돼요? 제가 작년에는 농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냥 병충해라도 없어야 좀 딸기 잘 키우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는 한 200에서 300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연도는 100만 원 내외로 쓴 것 같아요. 이번엔 그래도 농약을 좀 적게 좀 친 편이에요. 그만큼 이제 병해충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쵸,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환경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병해충도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여기가 제가 2년 더 추가돼서 5년 뒤까지, 지금 25년도잖아요. 28년도까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3년이고 이제 그 다음 2년을 더 제가 받게 됐는데 이제 저번에 군수님이 한번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부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서 근데 임대 기간이 짧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면 저희 청년 농업인들이 임대 농장에 와서 기반 잡는 데까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군수님께서 한번 조금 더 연장시켜주겠다고 한번 너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그렇게 해서 좀 연장이 됐어요. 그 민원을 바로 그쵸. 보여주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박우량 군수님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군수님 오신 게 뭐 공식적인 행사 이런 게 아니셨어요. 그냥 행사 보시다가 가는 길에 그냥 한번 비공식적으로 들리신 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면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고 이제 딸기도 사 드시면서 이게 조금 입소문이 살짝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군수님 오신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 말했을 때 들어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제 들어줄 줄 알아요. 워낙에 이제 듣기로는 이제 군수님께서 청년들이 뭐 한다 이런 거를 엄청 지원해 주시려고 하고 청년들을 많이 오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은 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제 군수님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저희 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와서 뭐 카페나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군 땅을 임대를 해줘서 좀 싸게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사업하고 먹고 살 수 있게끔 식당 창업하시는 청년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여기는 청년들이 와서 무언가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약간 그런 걸 보면서 더 좋게 느꼈어요. 농부가 딸기 농사 시작할 때 가장 배워야 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잎이 엄청 중요해요. 딸기 잎이. 그 잎이 이제 광합성을 하고 또 그걸로 이제 양분을 줘서 딸기도 키우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잎을 잘 키우는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잎을 좀 크게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꽃을 피우고 나면 어떻게 또 관리해야 되는지, 뭐 공부할 게 엄청 많긴 해요, 딸기가. 저는 지금도 막 끝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잎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보면 공장이거든요. 얘들이 입이 커지고 길이도 좀 길어야 햇빛 양분을 많이 받으니까 17개, 15개 이렇게 다 남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 연도는 어떤 좀 공사 이슈가 있어서 햇빛을 한 2, 3주간 못 봤어요, 딸기가. 잎을 한 3장 손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기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네, 햇빛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럼 여기에 붙어있는 시간이 총 얼마나 돼요, 하루에? 정말 많이 바쁠 때는 12시간도 일해본 것 같아요. 새벽부터 수확해가지고 포장해서 아침에 출하하고, 또 이제 또 낮에는 택배 싸고, 택배가 3시, 4시에 끝나면 또 이제 밤에는 직배송 또 필요하신 분, 아니면 또 밤에 꽃 작업을 해가지고 12시간까지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빨리 가요. 한 주를 하는데 거의 저는 2시간 걸리더라고요. 지금 그럼 여기가 총 25배 되잖아요. 시간으로 하면 하루고, 이제 좀 쪼개서 다른 일도 하다 보면 한 일주일에서 2주, 길게는 2주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시간 보내면 좀 하루를 잘 살았다? 이런 뿌듯함은 있어요. 그러면 농업 외에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는 활동이나 취미 생활은 뭐 있으세요? 저는 사실 취미가 일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저 일이 좀 워낙에 재밌고, 이제 제 거 이렇게 점점 키우는 게 재밌어서, 취미 생활이라 하면 그냥 영상 찍어보고 편집해보는 거 조금씩 해보는 게 취미? 뭐 놀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이 더 취미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게임도 많이 하고 막 골프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이 농사는 언제 쉬나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비 오는 날 치라고 하시는데요. 비 오는 날에 이제 얘들도 작물도 쉬니까 비 오는 날에 좀 이제 긴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영상 위주로 좀 시간 있을 때 좀 찍어 놓는. 어찌됐든 저는 딸기를 팔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홍보가 제일 좋은 게 SNS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은 네. 영상 이제 막 조회수도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되고 하니까, 뭐 춤을 좀 배워봐야 되나, 아파트 이런 거 한 번씩 하든가.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농업을 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다들 그냥 반응이 대단하다고, 응원한다고, 응원해주시는 분위기? 그리고 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안 예쁘게 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너 시골 들어가면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또 힘들기만 하고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다들 부러워해가지고 너네 농장에서 알바해도 되냐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다들 응원해주고, 막 마트에서 딸기값 보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너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그래서 다들 요즘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자친구분은 계세요? 네, 여자친구는 이제 잘 사귀고 있고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대학 동기가 여자애였는데, 그 친구의 소개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연도는 좀 같이 들어와서 해볼까. 농사도 같이 하고, 이제 뭐 판매도 같이 하고, 이제 점점 저도 규모를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자친구도 같이 오면 좋겠다 생각 들고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또 점점 자리 잡는 과정을 보니까 또 농사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번도 그럼 같이 해보자 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요. 또 군수님께서 또 집도 지어주신다고 하니까. 아, 농담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여기 또 월세 지원 제도도 있어요. 청년 원룸 월세 10,000원 주택, 그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신안군 전도사가 되려고. 신랑분 하면 안 좋은 이미지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여자친구분은 편견을 갖고 있지 않던가요? 여자친구도 이제 다행히 그런 편견은 없고, 이제 오히려 저 대학교 시절에는 애들이 전국구에서 오잖아요. 그때 이제 신앙하니까 거기 염전도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걸 뭐 해명하자니 입 아프고, 저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는 차라리 진짜 뭐 염전노예를 찾아라 해가지고 상금 뭐 1,000,000원 걸어가지고 진짜 찾을 거면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큼 진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이제 토요일 주말이잖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여자친구 만나고 그럴 건데 음. 그거에 있어서 약간 좀 후회는 안 되세요? 뭐 가끔 인스타그램이나 SNS 막 노는 모습 올라오면 살짝 부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저는 한 번에 몰아서 뭐 해외여행을 가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부럽긴 하세요? 부럽긴 하죠. 그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 뭐 그런 소리 안 해요? 처음에 이제 그걸로 되게 많이 싸우기도 했거든요. 이제 남들은 데이트하러 가고, 저는 기념일도 이제 막 못 챙기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거 서운하다 했더니,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베트남을 그냥 한번 같이 가고, 이렇게 해외여행 한 번씩 그냥 1년에 한두 번 가니까, 그 이후로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어줍지 않게 막 다른 데 국내 여행 갈 바에는 해외여행 한 번씩 가자, 그렇게 해서 조금 풀었어요. 100에서 200이면 막 동남아는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나한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여행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사랑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농사 해서 결혼해야 되니까. 주변에 또래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겠어요. 주변에 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돈 버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일해서 하는 것 중에는 벌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니 어제 저 모임에 갔더니 우리 전문의사가 딸기를 갖고 왔더라고. 어디냐고 여기. 나는 싱거를 못 먹는데 신맛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 아, 감사해요. 저희가 장 거는 살짝 싸게 15,000원에 드리고 있거든요. 1kg에. 큰 거는 지금 이거는 선물용으로 2만 원에 나가고 있어요. 어제 그거 갖고 왔더라고. 맛은 장거랑 콩랑 똑같죠. 네, 당도는 똑같아요. 뭐 칼륨, 칼슘 뭐 이런 비료 성분들을 조합해가지고 거기서 성분을 한 10%만 살짝 늘려주면 당도가 확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당도가 더 달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당도제나 이런 영양제는 따로 안 쓰고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그 양분 영양제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당도를 늘리고 있어요. 지역민들도 여기 찾아오고 입소문 타서 맞아요. 직접 찾아보시면 너무 좋죠. 이렇게 한잔 많이 했어. 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진짜 이렇게 농장 보니까 어떠세요? 좋구나. 정말 잘해놨어. 젊은 사람들이. 잘해놓으셨네요. 아, 그래요? 많이 열렸구만. 장모장 싱싱해요. 이집 딸기도 저기서 저 딸기 농장 한다. 저 분당에서. 우리 어머니 딸내 농장이 더 좋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좋죠. 이렇게 싱싱하고 아주. 네, 카드 돼요. 카드로 해드릴까요? 토스에서 카드 리더기 수수료 공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휴대폰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맛보기 몇 개 좀 드릴까요? 이거 한 팩 그냥 서비스 드릴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 무거운데? 서비스예요? 네, 서비스. 너 홍보 많이 해주신다니까. 네, 어렵게 많이 했어. 아 서비스로 그냥 한 통을 주시거든요? 네, 또 여기는 또 잘해드려야죠.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네. 잘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서비스로 원래 그렇게 통 크게 주시나요? 이제 좀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동네 분들은 싸게는 못 해드려도 서비스를 이렇게 하나씩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받으려면 여기 직접 오면 서비스를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이제 오셔서 시식도 하실 수 있고 또 농장 구경하시면서 하시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달성팜의 딸기는 네. 다른 딸기와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달성팜 딸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포장을 해요. 선물용으로 1kg 뭐 스티로폼 포장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소비자였을 때 경험상 딸기를 샀을 때 밑에가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억이 지금 이제 딸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도 안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일자로 다 보여주고 밑에는 작은 게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할 필요 없이 선물용으로 이쁘게 포장하면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도 하기도 괜찮고, 맛도 당연히 당도도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포장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물러질까. 그래서 지금은 제일 자신 있는 게 전국 어디나 제 딸기를 택배로 받았을 때 안 물르고 신선하고 당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차별점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때 사가지고 선물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거기 딸기다. 나 좀 돈 좀 썼어. 이렇게 좀 허세는 부릴 수 있겠더라고요. 감사하네요. 이런 말 들으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좋은 일화가 하나 있다면, 제가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서울 고객님이셨어요. 3일에 한 번씩 막 시켜서 드신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은 전화 와가지고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직거래로 하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냐, 명절 선물용으로 대량으로 사려고 한다. 그래서 조금 싸게 해드렸더니 130만 원인가 결제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 선물을 하나씩 보내고 문자를 한번 받았어요. 다 보내고 나서 받았던 분들이 너무 좋아한다, 향도 좋고 이 선물용으로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잘 이용하고 이 맛이랑 이 가격, 좋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자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힘이 나겠어요. 그쵸. 딸기 농사 이래서 싶구나. 농업을 하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좀 지치긴 해요. 왜냐면 다 똑같은 단순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라디오를 틀면서 하는데 라디오 안 틀었을 때는 피폐해진다 해야 될까? 내가 괜히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 같고 말도 없이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부정적이라면 또 이제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이제 일찍 자게 되고,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단순 반복이다 보니까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영향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번 연도, 작년도 통틀어서 감기 한 번 안 걸린 것 같거든요. 일단 몸을 많이 움직이고 또 겨울엔 또 이렇게 따뜻한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제일 크잖아요. 이제 5년 뒤에는 어떠한 농장을 꿈꾸고 계시나요? 저희 달성팜 이름 지은 것 자체가 고객의 만족을 달성하다로 해서 지었어요. 막 칙칙하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재밌게 체험도 하고 좀 신기하게 구경할 거리도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